EBS 전문 강사 추천 초중고 학부모 필독서인 박인현 작가님의 혼자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챕터 1의 홍콩 전략 준비 단계, 나는 내 아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부분 보겠습니다. 엄마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엄마들에게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 하나. 내 아이가 학교나 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엄마는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정답을 얘기하는 엄마들도 간혹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럴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내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 말이다. 우리 아이는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거야. 좋은 학원에 보냈으니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성적도 오를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일단 아이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위안이 되는 건 아닐까? 학생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학습을 한다. 그런데 요즘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간혹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 수업을 끝내거나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을 마쳤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논어에 학이 시습지, 불력열호라는 말이 나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이 구절을 보면 학습이 아니라 학과 습으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다. 학은 지식이나 정보를 배우는 것이고 습은 그 배운 내용을 내 몸으로 직접 익히는 것이다. 학을 통해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끊임없이 습을 통해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진정한 배움이란 뜻이다. 학생들은 학습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배우는 데만 집중하고 익히는 데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배운 내용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의 공부란 혼자 하는 공부다. 부모도 교사도 조력자일 뿐이다. 결국 공부는 혼자서 해내야 한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제대로 된 학습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는 참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내 아이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자. 부모는 내 아이가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가까운 곳에서 살펴보고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혼자서도 학습을 주도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우선 공부 역량이 다르다.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다. 그래서 아이마다 다른 공부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학습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티칭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시간관리, 노트 정리, 예습과 복습 방법, 플래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코칭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다. 아이들마다 제각각 공부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근성이 있고 욕구도 있는데 실행력이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은 마인드 변화를 먼저 일으켜야 한다. 동기부여나 진로에 대한 방향성, 목표 같은 것들을 먼저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엄마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아이에게서 보려고 한다. 1999년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의 흥미로운 실험에 대해 얘기해보자. 사이먼스와 차브리스는 6명의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검정색, 다른 한 팀은 흰색의 티셔츠를 입게 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농구공을 패스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실험자들에게 보여줬다. 실험자들은 영상을 보면서 흰옷을 입은 팀이 몇 개의 패스를 하는지를 세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 물었다. 혹시 선수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보았습니까? 사실 이 영상에는 고릴라 복장을 한 학생이 고릴라 흉내를 내듯 가슴을 두드린 후 퇴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흰옷을 입은 팀의 패스에 집중한 나머지 대부분의 실험자들은 그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독창적인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다. 실험자들은 농구공에 대한 인지 능력은 있지만 고릴라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명백히 존재하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인지적 실험이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것은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사실이다. 엄마도 마찬가지다.
내 아이가 많은 부분을 잘 해내고 있다 해도 엄마 눈에는 차지 않는다. 왜 그럴까?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려고 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아이가 신호를 보내는 다른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더 많은 것을 바라기만 한다면 아이는 있던 의욕마저 상실하게 된다. 또 공부나 성적만 놓고 잔소리를 한다면 아이는 학습에 있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는 공부에 아이의 학습 태도는 늘어지게 마련이고 엄마와 아이의 관계도 점점 나빠질 것이다. 이런 케이스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쭉 듣던 학부모가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아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도 아이의 장점을 살피려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늘 잔소리만 해댔던 자신이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다 보면 울지 않는 학부모가 없다. 공부만 아니면 우리나라 모든 엄마와 아이가 행복할 것이란 생각에 씁쓸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 해결 방법은 있다. 우선은 아이를 바라보는 습관, 태도부터 바꾸자. 내 아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살피는 것이 먼저다.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오히려 남의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쉬운데 정작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이는 어렵기만 하다. 그런데 자녀의 성향이나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의 진로 방향이나 올바른 학습 전략을 세울 수가 없다. 내 아이의 학습 능력은 많이 떨어지는데 잘하는 아이들에게 맞춰 공부를 시키면 아이가 힘들어서 성취도가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내 아이가 능력이 높은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건 역시 성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때로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투영하려고도 하고 다른 아이들의 프로세스를 따라하다가 감정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사고육 과열 지역의 학부모들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자녀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녀에게 무리하게 학업을 강요하거나 장래 희망 등을 강요하는 양육 태도는 자칫 자녀에게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논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가 마치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겨 자녀의 생활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태도는 불안과 우울 등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공격성이나 비행 등을 낳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또 자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2017년 한 해만 우리나라 학생 자살 사망자는 114명으로 학생들이 사흘에 1명꼴로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했으며 학생 자살 시도자도 무려 451명, 자해 행위를 시도한 학생은 2200명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과도한 경쟁 속 성적 부진, 입시 고민 등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분석된다. 특히 특목고에서 자살까지 생각한 고위험군 학생이 5,288명에 달했다. 특목고 입시 스트레스는 현재도 특목고, 영재고, 자사고 입시 스트레스나 스카이 진학 스트레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학원의 한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어디를 진학해야 한다며 자녀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아이가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 안타깝다. 그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특목 중이나 자사고 등에 갔다가 성적이 하위권을 맴돌아 후회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실제 본인의 의지나 꿈과 큰 관련 없이 부모의 압박에 못 이겨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결국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내 아이의 능력을 실제 능력보다 높게 보는 편이다.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각이 중요하다. 단순히 성적으로 아이를 판단하고 파악하는 시대는 지났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역량, 기질, 성격, 진로, 적성 등에 따라 아이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격을 예로 들자면 부모와의 애착관계, 출생 순위, 형제 자매 관계, 엄마와의 궁합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림 하나를 보여주더라도 아이들의 반응은 다 제각각이다. 성격과 성향에 따라 자신의 눈에 먼저 보이는 것들이 다르고 그림을 보면서 드는 생각도 가지각색이다. 따라서 아이에게 꼭 맞는 학습 방향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아이의 성향 파악이 우선이다.
자녀를 객관적으로 이해만 해도 학습의 반은 성공할 수 있다.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듯 아이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존재한다. 그러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한다면 성적도 자연스레 오른다. 제대로 된 컬스를 통해 자녀의 공부 문제를 진단하고 학습 방법이나 전략을 세워야 한다.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부터가 공부의 시작이다. 정보력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이다. 한때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 중에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조부모의 경제력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엄마의 전략, 아빠의 관심, 조부모의 인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의 열려라 공부에서 조사한 전교 1등은 어떤 학생인가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전교 1등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일에 사교육 도움 없이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은 4시간 가까이 되었고 주로 집에서 공부하며 공부와 관련해서 부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아이들에게 동기부여와 공부에 대한 당위성을 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크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역량은 찾아가는 것이다. 학습의 구체적인 목적은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자와 자녀 사이에서 형성되는 인성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 위에 자리 잡고 그 바탕 위에 부모의 전략적인 자세가 입혀진다면 내 아이의 역량을 찾아주는 지름길은 훨씬 쉽게 찾을 수 있다. 내 아이의 공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의 성향, 능력, 공부 습관, 적성과 흥미에 따라 개개인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개인 성향을 무시한 채 동일한 교재와 동일한 시간표, 비슷한 내용과 방법 등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반짝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아이가 본인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학습에 치이면 의욕상실과 실행력 저하, 자존감 하락, 부모와의 마찰 등 치러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 따라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내 아이에게 맞는 개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엄마들끼리 335 모여 정보를 나누고 주변 정보에 따라 철새처럼 휩쓸려 다니던 시대는 지났다. 다른 아이에게 잘 맞는 학원이 내 아이에게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이젠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자.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엄마가 그런 만능이 될 수 있냐며 처음엔 어려워하지만 대부분 잘 극복해낸다. 엄마들이 중심을 잡지 못했던 이유는 아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걸 공감하기 때문이다. 내 아이를 제대로 알게 되고 나아가 아이의 진로 방향이나 목표가 설정되면 의외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필자는 학습 코칭이나 컨설팅을 할 때 반드시 부모와 아이를 함께 참여시킨다. 부모 모두 함께 하면 좋지만 특히 엄마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이다. 그렇게 진단검사를 하고 아이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낳은 내 자식이지만 몰랐던 것도 알게 된다고 엄마들은 입을 모은다. 아이도 마찬가지다. 몇 개월만 공부해도 학교 성적이 오르는 아이가 있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아이도 많다. 본인도 몰랐던 성격이나 기질, 능력을 알게 되면 학습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엄마는 전략적 멘토가 되어 내 아이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엄마가 먼저 변해라. 강의나 상담을 할 때 학습이 정서를 치유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자녀의 학습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학습이 정서를 치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아이가 학습을 통해 성취감을 많이 느낄수록 자신감도 커지고 나아가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도 좋아진다는 소리다. 그러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아이의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이의 곁에서 많은 부분을 관여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 엄마와 관계가 좋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피식 웃기만 할 뿐 대답을 잘 못한다. 아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알쏭달쏭한 것이다. 사실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평소에는 대체로 좋다.
하지만 학습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달라진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의 모든 것을 공부로 판단하려 들기 때문이다. 공부는 엄마와 아이의 사이를 갈라놓는 주범이 된다. 특히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더욱 절실하게 느낄 것이다. 저 아이가 내가 키운 내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거리감이 생기고 종종 서운한 마음이 든다. 아이는 눈만 마주치면 공부하라는 엄마의 말에 주눅이 들고 반항심이 생기고 어느 순간엔 그 말에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지경에 이른다. 점점 소통은 단절되고 감정의 골은 끝도 없이 깊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학습 코칭을 전개하면서 엄마가 먼저 변하라 라는 단서를 단다. 엄마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이와 애써 줄다리기를 할 필요는 없다. 사랑하는 아이와 감정 싸움을 하면서 죄책감에 빠져드는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엄마의 역할은 그저 마음을 열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제잘되는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의 성취감을 북돋워 주어야 한다. 칭찬과 격려는 아이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심어준다.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다른 과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하는 것부터 칭찬해주자. 공부에 흥미가 없고 취미활동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격려해주자.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특히 그 사람이 부모라면 더욱더 긍정적인 자세가 생긴다. 이런 정서가 밑바탕이 깔리면 잘 못하던 부분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공감하는 과정은 학습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학습 코칭 수업을 하다 보면 학부모들이 종종 이렇게 묻는다. 우리 아이가 정말 변할까요? 멘토는 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줄 수 없다. 아이의 궁극적인 변화는 아이 본인과 멘토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부모의 역할이 있어야만 최종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부모가 변해야 아이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부모가 60% 정도만 믿고 따라와 준다면 아이는 100% 변한다고 확신합니다. 학습 코칭은 아이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옆에서 부모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어야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간섭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돌본다.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알아서 행동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설교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스스로 발전한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설령 그렇더라도 부모의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모가 변하는 게 아이가 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우리 부모들은 삭막하고 초조하다. 늘 공부 걱정을 달고 산다. 부모의 그러한 부정적인 정서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부모의 마인드부터 바꾸자. 자녀를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라. 그것이 아이의 가능성과 비전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완전한 부모와 불완전한 부모. 가족은 모빌과 같다. 하나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전체가 소리를 낸다. 필자가 강의를 하면서 자주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다. 바로 불완전한 양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완전한 외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적어도 학습에서는 그렇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면 비록 한 명이라도 완벽한 아빠나 엄마 한 명이 공부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크다. 언젠가 맞벌이 엄마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꽤 바쁘게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당연히 아이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의외로 엄마의 고민은 매우 심각했다. 엄마가 바쁘다 보니 아이가 학습을 제대로 하는지 살펴줄 수 없었고 또 항상 신경을 써주지 못해 미안해하다 보니 아이가 버릇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다. 학습도 제대로 안 되고 인성도 나빠지는 경우였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 중에는 이 경우처럼 아이가 안 되어 보여서 고집을 피우거나 버릇이 없어도 봐주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아예 신경을 못 쓰니까 더 닥달하는 엄마들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바람직하지는 않다. 부모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가 학습적인 면에서도 인성적인 면에서도 부족한 것이다.
보통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뒤에는 늘 훌륭한 부모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자녀에 대한 중심이 바로 서 있는 부모들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아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 어른들의 잣대로 윽박지르거나 아예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정 환경과 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계속 나오는 말이기는 한데 결국 앞으로의 사회는 엄마의 정보, 아빠의 무관심, 조부모의 경쟁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아니라 엄마의 전략, 아빠의 관심, 조부모의 인성이 필요한 시대다. 조부모가 키운 아이들은 공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성은 좋다. 한 가지라도 잘한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조부모가 키운 사람이 많고 그렇게 키워진 인성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직장에 다니지도 않고 오로지 아이 공부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이의 하루 전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평범한 엄마가 물어본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왜 아이가 변화가 없냐는 것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 공부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완벽을 추구하면서 아이에게 학습을 강조하면 학습은 학습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안 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커지고 학습에 대한 불안함과 좌절이 인성까지 덩달아 좋지 않게 만든다. 공부를 조금 못해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면 결국 해결되는 문제다.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고 잘못된 학습 습관을 바로잡아주면서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말이다. 무조건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공부를 통해서 성취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엄마의 변화 없이는 아이도 변하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구성원이 각자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맞춰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엄마와 아이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엄마 아빠의 관계도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완전한 부모와 불완전한 부모라는 말을 그래서 한 것이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두 사람 중 한 명이 아이와 관계를 맺는다. 대부분 엄마다. 엄마는 당연히 아이 교육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아빠를 배제시킨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도 중요하지만 아빠에게서도 얻어야 할 것이 있다. 아빠가 학습에서 철저히 소외되면 결국 아이의 학습 습관이나 진로 등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아이에게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아이 공부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부부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아이는 겉돌게 되고 부모 중 누구에게도 가깝게 다가가지 못할 수 있다. 부모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엄마와 아빠가 아이의 공부 방향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면 아이는 혼란스럽게 된다. 게다가 한쪽은 적극적이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아예 무관심하다면 아이는 더욱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아이의 공부는 단순히 지금 성적 몇 점을 올리고 등수를 올리는 계획이 아니라 아이 인생 전체의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아야 한다. 가정과 부모는 아이의 공부와 인성을 함께 성장시키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매일 대화하고 평소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부부의 사랑을 보여주고 평등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면 아이도 느낄 것이다. 아이는 어느새 친구보다 가족에게 제일 먼저 고민을 털어놓게 된다. 그러면 가족이 소중하고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게 된다. 청소년 시기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부모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부모의 갈등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개선이 될 때 완전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가 행복을 찾고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엄마들은 우스갯소리로 아빠는 아이 공부에 무관심한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예전의 아빠들은 양육에 대한 주도권을 엄마에게 빼앗기고 아이들과 대화를 할 시간도 없이 돈만 벌어오는 기계가 아닌지 우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미 사회적으로 아빠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아빠 효과에 대한 수많은 연구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은 시작 단계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모성애가 강하게 밑바탕을 차지하고 있는 엄마와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흔히 부성애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엄마와 역할을 나누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뿐이다.
아이와의 대화는 늘 서툴고 시간은 없고 정서적 교감을 하기도 쉽지 않다. 엄마는 아이와 하루 종일 티격태격하며 수많은 대화를 하지만 아빠는 고작 학교 공부가 잘 되는지, 학원은 어디를 다니는지 피상적인 질문만 하게 된다. 대화도 언제나 단답형이다. 아이들은 아빠가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모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아빠와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일부러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하물며 청소년 시기는 더 그렇고 이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성인이 되어서도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다. 아빠가 아이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면 아이의 공부 효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 아빠와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하워드 스틸은 백상의 부모들이 14년 전에 낳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조사하면서 어릴 때 아빠와 관계가 좋았던 아이가 감정 조절을 잘하고 또래와의 갈등이 덜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반대로 아빠와의 관계 형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사회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밖에 아빠와 자주 대화를 했던 딸들이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엘리트 여성인 알파걸로 성장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 즉 아빠와 교류가 많은 아이들은 대체로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결혼 후에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에 아빠의 부재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관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낼 위험이 있으며 자기 조절력이 떨어질 수 있다. 아이들은 아버지로 인해 사회적인 존재로 거듭나며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아버지는 존재감만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요즘은 먼저 자녀에게 다가가고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좋은 아빠들이 많다. 더 이상 자녀 교육에서 주변인으로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아이가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된다. 엄마가 해줘서 할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놀아주는 아버지, 고민을 들어주는 아버지 등등 모두 괜찮다. 필자는 아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아버지의 역할을 다음에 3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독서 습관. 아빠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독서 습관 잡아주기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된다.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인성도 풍부하다. 산만한 아이들이 독서 습관을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아빠가 집에 와서 TV만 보거나 쉬는 날에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따라하게 된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이라도 틈을 내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자. 진로지도. 진로는 아이가 가져야 할 꿈이자 목표다. 물론 본인이 하고 싶고 잘하는 것을 찾아주어야 하지만 그보다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역할이 아빠의 몫이다. 가까운 곳이라도 자주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경험을 하고 세상에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아이가 느끼게 해주자. 아이는 언젠가는 홀로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힐 수 있도록 아빠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 인성교육. 아이들은 엄마와는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데 아빠와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빠와 애착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은 학습적인 면에서도 인성적인 면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아빠가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주면서 아이의 정서를 자극하자. 무엇보다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좋다. 대화의 종류는 단순하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즐겁고 유쾌하고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속 깊은 대화다. 아빠가 이 3가지 역할만 해주어도 아이는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찾아내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유념할 것은 아빠는 되도록 학습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빠마저 학습에 관여하면 아이는 공부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아빠는 아이의 인성과 진로, 독서 습관을 잡아주는 역할만 충실히 해도 100점 만점이다. 지도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편안함을 느끼면서 아이 곁으로 다가가자.